자, 다음은 교재 343쪽을 보시면 이제 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도시 계획 등에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와 있고요. 344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오늘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을 주로 용어정의 범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오는 것이 광역 계획권, 광역계획권 지정과 여기서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현대 도시는 주변의 도시하고 점차 상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성숙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이런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도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변 도시, 주변 국가, 주변 사람과 상호 간의 어떤 원활한 공조 체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줄 때 그 사람을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인간관계입니다. 저도 학원에서 가끔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 유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물론 여러분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도 드시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현장에 나와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우실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점을 극복하고 합격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서 인터넷 통해서만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도와줄 인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개사는 여러분 합격하고 자격증을 걸어놓기만 하면 누가 돈을 갖다 주는 직업이 아니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야 소득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공인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만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인맥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전문 학원에 나오시게 되면 거기라는 인맥들이 적어도 한 해 몇백 명씩 같이 이렇게 동지가 되고 일을 도와주고 공조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합격하시게 된다면 이런 동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폐쇄적이고 또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신 분은 그 점을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 그런 점에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애써주시라는 부탁을 미서드리고 싶습니다. 자,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자, 우선 광역계획권을 보면 여기에 어떤 A라는 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이렇게 군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A 도시는 A 도시 나름대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B군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기 발전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A 도시가 가지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여기는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인데 너무 도시가 비대하고 팽창하다 보니까 현대 도시가 가지는 각종의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문제, 두 번째 주택 문제, 교통 문제겠죠. 환경 문제. B군은 나름대로 여기는 땅은 넓은데 반면에 돈이 없어서 재정적 지원이 안 돼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A 도시는 돈은 있으나 땅이 없어서 지금 현재 주택 건설을 못하고 있고 여기는
땅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반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개 도시를 묶어서 연계해서 여기다 지정하자. 이 뭐를? 광역 계획권입니다.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이 광역 계획권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하기도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이게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 국장장은 둘 이상의 시, 도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같은 도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누가? 도지사 지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속해 있다. 시도, 여기 서울시고 경기도이다. 그런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이 광역계획을 함께 더불어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이게 바로 뭐냐? 소위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겠죠.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시군에 관할의 전부 또는 때로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돼요. 여기는 전부 일부. 이렇게 해서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에 청사진이 되는 계획을 광역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건 광역도시는 어디서?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건 2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이건 청사진이다. 이건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비구속적 계획. 자,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이 되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돌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같은 도에 있는데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여기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고, 광역도시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이다. 이건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광역도시 수립권자입니다.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했죠?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여기서는 누가? 광역도시는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신청. 도지사한테. 그런데 이건 몇 년이네? 3년 내. 만약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지정권자가. 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조정 신청을 냅니다. 시장군수 조정 신청. 어떻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럼 국장이 지정했다. 국장이 정했으면 계획은 또 누가 수립합니다. 그 밑에는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역시 3년 이내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신청.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없었다. 그러면 지정권자 국장이 직접 수립합니다.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도 국토교통부가 수립합니다. 여기도 시도지사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장에게 여기서 조정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 자, 그러면 광역도시는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수립하는 거 볼까요?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자, 국장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볼까요? 어떻게? 첫째,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시장군수 수립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 공동 수립해서 승인 신청해야 되죠? 승인 신청이 없어서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둘 이상의 시도의자 있으면 국장이자고 시도의사 수립하죠? 시도의사. 또 시도의사 승인 신청이 없었거나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 신청이 없었거나 또는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 국장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들이 수립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광역도시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 자, 밑에 수립권자 나와 있고 이 밑에 수립 절차 나와 있는데 광역은 비구속입니다. 비구속은 아까 우리가 절차상에 본다면 비구속은 수립 승인 절차를 거쳐. 항상 수립, 그 다음 승인 절차. 수립, 승인. 자, 보세요. 시장군수 수립했으면 누가 승인할까요? 상급권자 승인한다고 했죠? 도지사 승인합니다. 시도사 수립하면 누가 승인할까요? 당연히 국장이 승인합니다. 국장이 수립했으면 누가 승인할까요? 승인권자 없습니다. 왜냐? 국토교통부의 최고 대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자기가 직접 수립하고 수립과 동시에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광역계획권은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한다. 도지사. 광역도시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수립한다. 시장군수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하고 시도지사 수립했으면 국장이 승인한다. 국장이 수립했을 땐 수립과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승인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수립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비구속적 계획이든 구속적 계획이든 수립하기 전에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승인하기 전에 2단계를 거칩니다. 항상 수립하기 제일 먼저 뭐하냐? 제일 먼저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죠? 기초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죠. 주민의 의견 청취는 직접 하겠습니까? 간접하겠습니까? 이건 비구속이잖아요. 비구속은 간접, 공청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요. 세 번째는 관계, 지방,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방의회. 그래서 항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지방,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수립하게 되면 수립하고 승인 신청하죠. 아까 얼마 이내? 3년 이내. 승인하면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항상 협의를 하게 되고요. 협의. 그 다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거치게 돼요. 협의는 항상 먼저 하는데 누가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 우리는 또 어떤 앞으로 위원회를 나온 게 나면 위원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법이 바뀔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위원회가 나오게 됩니다. 국도개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 주택법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위원회 나오고 있는데 위원회는 항상 중앙위원회하고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 지방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은 정부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것이 중앙위원회예요. 그리고 보통 이것은
국장의 권한을 갖다 보통 심의하게 됩니다. 보통. 지방위원회는 다시 두 가지 있겠죠. 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니까. 항상 여기는 시도위원회가 있고 시도위원회, 시, 군, 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위원회. 그러면 시도위원회는 시, 도지사,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갖다 심하는 것이고 시군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시장수 구청장. 자, 그래서 항상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지방은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했죠. 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겠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는 항상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소리가 보시죠. 먼저 시장소 수립하는 경우. 자,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그러면 시장소 수립할 때는 먼저 뭐 하겠습니까? 기초예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청회. 공청을 통해서 시장 군수가 그 시, 군의 주민의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공청회는 이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소 수립하기 때문에 관계 지방은 시군의회가 되겠죠. 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시군의회 의견. 그러면 시장호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도지사. 그러면 시장호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얼마 이내? 3년 이내. 그러면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란 얘기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협의는 동급이어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동급일 때 서로 협의라는 표현을 써요. 국장이 협의한다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이고 시도에서나 시장구사 협의한다 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자, 두 번째 협의는 문서로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협의한다 그러면 협의 요청서라는 서면을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고 협의 요청서를 받은 상대방이 보통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협의하게 되면 대부분 의견 제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다. 물론 뒤에 가면 20일 이내, 10일 이내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협의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협의하게 되면 그 협의한 결과를 아까 협의했던 당사자는 협의했던 사람한테 꼭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하면 네 가지 기억하세요. 협의는 첫째, 동급이어야 된다. 협의는 문서로 한다. 상대방은 보통 30일 의견서 제출한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협의했던 당사자한테 결과를 통보해 준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도지사가 협의한다. 그럼 누가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죠. 관계라는 것은 그 업무와 관련되어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어떻습니까? 무슨 환경국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한테 얼마 이내? 3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 줍니다. 30일 내. 도지사는 심을 하겠죠. 항상 심을 나중에 합니다. 어디서?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더 정확히 어디? 시도도시위원회에서 심을 거칩니다. 협의 심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하게 되면 도지사는 이걸 송부해 준다고 그랬죠? 송부를 누구한테 해줄까요? 먼저 누가 협의했습니까? 관계행정.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은 장에게 송부를 해주고요. 시장구사 신청했죠? 시장 군수한테 송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이때 열람은 보통 30일 이상 열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이 열람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열람은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이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그냥 알려주기 위한 열람이냐 두 가지 있는데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은 보통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됩니다. 14일 이상의 기간. 그러나 이 열람은 어때요? 주민들이 그냥 알려주기 위한 열람이죠. 열람은 봉고는 보통 30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장으로서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수립 승인. 그래서 시장으로서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두 번째 간접이기 때문에 공청회. 비구속이냐는 공청회. 그 다음에 관계지방 의견청, 시정군 의견청치. 시장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도지사 승인하지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상대방 얼마? 30 의견서 제출. 그 다음에 심의 도시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또 승인하게 되면 송부해준다. 누구한테? 관계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시장우수에. 그러면 시장우수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들 열람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시장우수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 이를 도지사를 바꿔볼까요? 누가? 이번엔 여기 도지사가 수립한다. 누구? 시도지사. 그럼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국장이 승인하죠? 국장이. 그러면 시도지사 수립할 때는 먼저 기초지사, 두 번째 공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하겠죠. 세 번째 시도, 여기는 시도, 의회 의견 청취가 아니고 시도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시도지사 국장한테 승인 신청했죠. 얼마 이내? 3년 이내. 그럼 국장은 승인하기 전에 국장에 대한 관계, 여기에 중앙이 들어가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30일 내 의견서 제출해 줍니다. 그럼 국장은 또 도시내 어디? 중앙도시위원회, 중앙도시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장이 승인하게 되면 국장은 누구한테 송부한다? 역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송부하겠죠. 또 누구한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우수 수립했을 때는 시장우수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해서 시장우수가 그 내용을 공고 열람시키는 것이고, 시도지사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 수립해서 국장이 승인하고 역시 누가? 시도지사가 주민들에게 공고 열람시킨다.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 관계지방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그 다음에 승인, 열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국장이 수립할 때는 국장이 수립할 때 승인이 없죠.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이 수립한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수립 누구? 국장. 그럼 국장은 기초조사, 공청회, 관계지방 의견 청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 그 다음에 중앙도시 심을 거쳐서 수립과 동시에 확정. 그럼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송부, 그리고 국장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민들에게 공고 열람시키는 겁니다. 그럼 국장이 할 때는 뭐가 없다? 승인이 없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 이 광역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 광역도시는 아까 첫째 장기계획이라고 그랬죠? 장기면 통상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통상 20년 단위 계획이지만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에 명시는 없습니다. 또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장기기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역도시는 재검토 정비 규정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한 도시만의 문제 아니고 둘 이상의 도시의 문제일 때는 수시로 변경하게 되면 주변 도시들이 대단히 복잡해 하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는 재검토 규정이 없다고 하세요. 또 이는 실효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실효제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뭘 지정해 놓고 일정 기간 내에 계획이 수립되냐면 그 지정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실효제도를 여러 군데서 두고 있어요.
근데 광역 도시계획은 실효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시류사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라고 그랬죠? 얼마 이내? 3년 이내. 시장서 수립했으면 도지사한테 3년에 승인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3년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3년 경우는 다음날에 그 지정이 실효된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실효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지정권자 직접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실효가 없다 기억하시고요.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무슨 계획이? 상위계획이 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제도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국장, 도지사. 광역도시 수립, 국장, 시류사, 시장원수. 시장을 수립하면 도지사, 시류사 수립하면 국장, 국장을 수립하면 승인이 없다. 특징. 특징. 그다음 아까 절차는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를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기본계 우선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도시군 기본계 뭐냐? 도시군 기본계는 도시군이니까 6개 관할 지역이잖아요. 6개 관할 지역. 내용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이건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뭐가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잖아요. 자, 도시군 기본 수립 대상지역이 6개 관할지역 단위 수립합니다. 관할지역. 내용은 공간구조, 그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이고, 틀. 장기 20년 내 발전에 방향 제시니까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청사진. 법적 성격은 종합계획입니다. 이건 각 분야별 계획이 아니란 얘기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일반 국민을 직접 구성하지 못하는 비구속적 계획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하면 6개 관할 지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장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계획, 기본계획, 이 개념 꼭 기억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6개 관할적에 내용은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이다. 이걸 좀 더 분석해보면 이건 대상적이잖아요. 대상적. 이건 내용이지 않습니까? 법적 성격을 말하는 거죠. 이건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어디라고요? 6개 관할적. 내용 크게 2가지라고요. 법적 성격 종합계획이라고요. 수립 지침 효력이라고요. 자, 비구속이니까 어떻습니까? 비구속은 우리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구속은 공청회. 비구속은 청사진. 비구속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기본계획에 이제 내용 중에서 봐야 될 것은 몇 가지 보겠습니다. 1번 지역의 특성, 계획의 방향. 2번 공간구조. 5번 기반시설 완성.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특성. 우리 도시를 어떤 도시로 발전할 특성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향,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여러분 공간 구조는 꼭 기억하세요. 공간 구조. 그 도시의 틀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여기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구체성을 띠면 안 된다는 기억하세요. 구체성을 띠면 안 된다. 그 도시의 특성, 우리 도시를 어떤 도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우리 도시를 앞으로 2020년까지 어떤 도시 발전 방향, 목표. 그다음에 그 도시의 틀,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여기를 절대 기반 시설 설치하겠다, 정비하겠다. 그러면 이건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수립. 수립은 오직 누가 한다? 6개 지역 장이 수립합니다. 누구? 특별, 시장, 광역, 시장,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권수입니다. 자, 수립은 절대 누구는 못하냐? 여러분 국장이라든가 도지사는 절대 수립할 수 없어요. 왜? 그 도시의 장기 발전의 청사지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청사지는 그 도시의 장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6개 지역 장만 수립 절대 국장이나 도지사는 수립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그럼 비구속이잖아요. 비구속이니까 수립 승인이겠네. 그러면 시장소 수립했으면 누가 승인하냐? 시장 수립하면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립했으면 누가 승인하냐? 승인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하는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수립했으면 전에는 국장이 승인했었거든요. 국장. 근데 이게 폐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자꾸 이양시키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장, 이들이 수립했을 때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중앙정부가 타치하지 않겠다 해서 승인 권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꼭 나올 때 시장소 수립할 때는 도지사, 특별시장, 광시장 수립하게 되면 국장이 승인한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립은 오직 6개 지역장.
자, 수립에 법적 성격 나오죠? 법적 성격. 법적 성격 첫째 이건 우리야. 장기계겠죠. 20년 단위. 역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5년마다 재, 검토, 정비 5년마다 하게 됩니다. 아까 광역도시는 재검토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기본견 재검토 규정은 있습니다. 이거 청사진이죠. 따라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구속적인 행정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기본계,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쟁송을 신청하게 되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너한테 참조하라는 뜻이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지 않나 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계. 자,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 절차는 아까 수립 승인 절차예요. 수립 승인 절차. 그럼 수립 승인 절차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수립 승인 절차를. 자, 아까 시장호소 수립했다. 그럼 시장호소 수립하기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 그 다음에 시군의회 의견 청취.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죠.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 그리고 도지사는 승인하게 되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송부, 또 시장원사한테 송부. 그럼 시장원사 주민들 공고 열람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수립하게 되면 어때요? 승인이 없다고 그랬죠? 승인이 없기 때문에 수립과 동시에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자,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승인하죠. 도지사. 수립한 일은 3당 1로 거친다는 겁니다. 첫째, 기초조사 의무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청회,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죠. 세 번째, 시, 군, 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시장호수와 도지사는 승인 신청하죠. 단 여기서 얼마 이내 승인 신청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 누가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그럼 관계 행정기관이 얼마 이내?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줘요. 심의. 누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위원회. 그럼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겠죠? 그럼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면 도지사가 송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부. 누구한테 송부해줘요? 첫째, 요렇게. 협의했던 사람한테 송부해주고, 또 누구한테? 시장호수 승인제 시장 군수한테 송부해주죠. 그럼 시장호수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뭐 한다? 열람시킵니다. 기간은 며칠?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수립 승인 3단계 공청회 협의 심의 그 다음에 공고 열람 얼마 이상? 30일 이상. 자,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첫째, 개념 잘 이해하시고 내용 기억하시고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 법적 성격, 그 다음에 절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군 기본 계획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